경고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당신이 알던 미국 스포츠 시장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야구의 성지 LA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 오타니가 지배하던 그 도시가 단 한 명의 한국 선수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티켓 가격이 메이저리그를 넘어서고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들고 심지어 한국을 평생 무시해왔던 일본 기자까지 무릎을 꿇게 만든 그 놀라운 현상.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힘의 증명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LA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단순히 한 축구 선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신문사 편집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리처드 하야시라는 이름의 축구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일본에서는 나름 유명한 스포츠 칼럼니스트였습니다. 30년 넘게 아시아 축구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여전히 원시적이야. 피지컬만 앞세우는 구식 스타일이지. 하야시 기자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손흥민, 그냥 빠르기만 한 선수야. 기술적으로는 별거 없어. 유럽에서 성공한 것도 운이 좋았던 거고. 특히 그가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던 논리는 이랬습니다. 봐, 일본은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가 대성공하고 있잖아.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인의 위치는 이미 우리가 선점했어.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그런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다는 뉴스였죠. 하야시 기자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이적. 이것은 사실상 은퇴 수순이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신랄했죠. 35세의 나이로 MLS에 오는 것은 유럽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증거다. LA는 이미 오타니의 도시이며 손흥민 같은 이류 선수가 주목받을 여지는 없다. 하야시 기자는 이 기사가 화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역시 하야시 기자 말이 맞아. 한국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늦지.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LA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15일, 손흥민의 LAFC 입단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LAFC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었습니다. 단 30분 만에 시즌 티켓 2만 장이 매진되었죠. 이는 LAFC 역사상 최단시간 매진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티켓 리셀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원래 $50였던 일반석 티켓이 하루 만에 $200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다저스의 오타니 경기 티켓보다도 비싸졌죠. LA의 한 티켓 브로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아시아계 선수의 티켓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이야. LA 한인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이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한식당 예약이 2주씩 밀렸고 손흥민 관련 굿즈를 파는 상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한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를 20년 해왔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한인타운이 이렇게 활기를 띠다니 꿈만 같습니다. 주차장 사업도 호황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근처 주차요금이 평소의 3배로 뛰었죠. 심지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손흥민 훈련을 보러 온 팬들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하야시 기자는 이 소식들을 접하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실력이 드러날 텐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을 보러 전 세계에서 팬들이 LA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런던에서 온 토트넘 팬클럽은 단체로 LA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손흥민을 사랑하는 독일인 모임이 결성되어 30명이 함께 LA로 떠났죠.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LA행 항공편이 연일 만석이었습니다. LA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특이한 건 전 세계 각국에서 오는데 모두 손흥민 경기 일정에 맞춰 예약을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나 볼 수 있는 건데 한 선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LAFC 공식 스토어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3시간 만에 완전 품절되었고 급하게 추가 제작에 들어갔지만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스토어 매니저는 우리 매장 개점 이후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 한 달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팬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아시안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죠. LA의 한 스포츠바 사장은 정말 신기해요. 축구에 관심 없던 단골들도 손흥민 경기만큼은 꼭 보러 와요. 이 선수가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BMO 스타디움 주차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번호판뿐만 아니라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등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단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죠. 한 경비원은 이런 건 처음 봐요. 마치 국제 이벤트 같아요. 손흥민 한 선수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다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기자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단순한 마케팅 효과일 뿐이야. 실제 경기력은 별거 없을 거야. 드디어 8월 1일 손흥민의 데뷔전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였죠.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스타디움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에서 온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는 다양한 언어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손, 손, 손. 영어 구호부터 시작해서 손흥민, 사랑해요. 한국어 응원까지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다국적 응원의 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팬은 선이 IST 더 베스트, 손니가 최고야 라고 적힌 응원 도구를 준비해왔고 스페인에서 온 팬들은 VA 미터아스 선, 가자손 이라고 외쳤습니다. 경기는 후반 16분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타디움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8만 5천 명의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의 함성은 지진계에 잡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터치부터 다른 클래스임을 보여줬죠. 공을 받자마자 주변을 살피고 정확한 패스로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 그리고 기회가 오자 과감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후반 33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수를 제쳤고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스타디움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상대팀 팬들조차도 손흥민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냈죠. 한 시애틀 팬은 저렇게 아름다운 드리블을 보고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LAFC 동료들의 인터뷰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팀 주장인 카를로스 벨라는 30분 뛰었는데 우리 팀 전체가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오면서 모든 선수들의 플레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키퍼 막심 크레포는 훈련 때부터 느꼈는데 이 선수는 정말 다른 레벨이에요. 유럽 최고 수준의 선수가 우리와 함께 뛴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며칠 후 LA 다저스에서 깜짝 연락이 왔습니다. 손흥민에게 시구 제의를 한 것이죠. 외국 축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저스 구단 관계자는 오타니 선수도 있지만 지금 LA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는 단연 손흥민입니다. 팬들의 요청도 너무 많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구 소식이 알려지자 다저스 홈페이지가 또다시 마비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구할 수 있던 다저스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죠. 더 놀라운 건 이번에는 브라질,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팬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월 15일, 드디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의 시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5만 2천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손흥민이 마운드에 올라서자 스타디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오타니조차도 더가웃에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죠. 손흥민의 시구는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시구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의 대형 스크린에는 WELCOM이 2LA 선 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죠.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시구 후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자 한국어로 손흥민 사랑해요 라는 구호가 스타디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함께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날 밤 하야시 기자는 도쿄의 자택에서 이 모든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죠. 이건 뭔가 다르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골을 넣어보면 알게 될 거야. 실력은 골로 증명되는 거니까. 8월 24일 FC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그 모든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후반 25분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서자 스타디움이 조용해졌죠. 모든 관중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에서 나온 공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골키퍼의 손길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은 완전히 폭발했죠. 골이 터진 순간의 관중들 반응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을 외쳤고 외국 팬들도 을 연호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팬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죠. LAFC 동료 선수들의 반응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디에고 로시는 저런 프리킥은 예술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고 조르지오 키엘리니는 30년 축구를 해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골은 처음 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대팀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FC 댈러스의 주장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졌지만 그 골을 직접 본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저런 선수와 같은 필드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ESPN의 해설자는 실시간으로 This is not just a goal, this is for you. 아트.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입니다. 라고 외쳤고 CNN 스포츠센터에서는 그날 밤 메인 뉴스로 손흥민의 골을 다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손흥민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해시태그 SONHEUNGMIN이 전 세계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인스타그램에는 수십만 개의 손흥민 관련 포스트가 올라왔죠. 그날 밤 하야시 기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LA시청에서 발표한 경제효과 분석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입단한 8월 한 달간 LA 지역에 1억 8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LAFC 홈경기 평균 관중수가 기존 2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80% 증가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평균 2.6배 상승했고 기념품 매출은 무려 8배나 뛰었죠. 호텔 업계도 대호황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반경 10마일 내 호텔들의 예약률이 95%를 넘어섰고 숙박료도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한 호텔 매니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와 비슷한 수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한 선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한식당들은 연일 만석이었죠.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는 식당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보는 미국인들이 맛있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량도 급증했습니다. LA 메트로는 BMO 스타디움 인근 역들의 승객수가 300%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해당 지역 이용량이 급증해서 요금이 평소의 2~3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LA 국제공항 LAX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8월 들어서 아시아 각국에서 오는 승객수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특히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승객들이 대부분 손흥민 경기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효과가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LA 지역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300% 증가했고 K-팝 콘서트 티켓이 평소보다 빨리 매진되었죠.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요리 클래스, 한국어 강좌, 태권도 수업 등의 신청자가 폭증해서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UCLA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는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넘어선 문화적 파급 효과입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도시 전체의 경제와 문화 지형을 바꾸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자 하야시 기자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써온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원시적이라고 표현했던 글들, 손흥민을 이류 선수라고 폄하했던 칼럼들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죠. 내가 뭘 한 거지? 3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준 거지? 하야시 기자는 자신의 과거 기사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그를 더욱 괴롭게 한 것은 독자들의 댓글이었습니다. 하야시 기자 말이 맞네요. 손흥민은 역시 이류였어요. 한국 축구는 아직 멀었다니까요. 같은 댓글들이 그의 기사 아래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이 댓글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였죠.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여행, 한국 문화, 한국어, 배우기 등의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한국 관련 검색량 증가폭은 더욱 놀라웠죠. 미국 내 한국관광공사 사무소는 연일 문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고향을 가보고 싶다. 한국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문의가 하루에 수백 통씩 들어왔죠. 한국관광공사 LAG 사장은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드라마나 K-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스포츠를 통한 문화 전파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항공편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A-인천 노선의 예약률이 95%를 넘어서자 급히 증편을 결정했죠. 한 여행사 직원은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여행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특히 춘천, 강릉 같은 강원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었던 한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LA의 한 한인 2세는 예전에는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학교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2세, 3세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손흥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며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임하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반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일본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한 미국 언론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플레이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저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문화 외교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9월 초 한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손흥민과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손흥민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발전상을 조명했죠.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한 미국인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다니 정말 놀랍네요.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올 만한 나라였구나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하야시 기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9월 15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LA에서 열린 MLS 올스타 게임에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는데 그날의 경기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반 23분 손흥민이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법 같은 플레이가 펼쳐졌죠. 첫 번째 수비수를 스텝오버로 제치고 두 번째 수비수는 바디페인트로 혼란시킨 후 세 번째 수비수까지 제치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석으로 때려 넣었죠. 골이 터진 순간 스타디움의 8만 명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도 손흥민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죠. ESPN의 해설자는 실시간으로 Ladies and Gentlemen, You have just witnessed Meter AGIC, 푸유미터 AGIC 프로미터 선, HEUNG-미터인.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마법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의 순수한 마법을 라고 외쳤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대팀 수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제칠 때까지는 그래. 이 정도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달아 제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런 플레이는 메시나 호나우두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손흥민도 그들과 같은 레벨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손흥민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해시태그 SONMAGIC, 해시태그 KOREANMESSI 등의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를 휩쓸었죠. 특히 한 트윗이 100만 리트윗을 넘어서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I never understood why people were so passionate about soccer. But after watching Son HEUNG-meter in play, I finally get it. This meter is few artistry on the field. Korea, you should be so proud. 나는 왜 사람들이 축구에 그렇게 열정적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나서야 알겠어요. 이 사람은 필드 위의 순수한 예술가예요. 한국,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 트윗을 쓴 사람은 평소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미국의 한 유명 배우였습니다. 그의 트윗이 화제가 되자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도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연이어 올렸죠. 하야시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긴급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축구 기자를 해왔지만 이렇게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칼럼은 일본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기사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손흥민과 한국 축구에 대해 사과했죠. 손흥민을 이류 선수라고 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였고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원시적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축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전술적 이해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성찰이 이어졌죠. 저는 그동안 일본이 아시아 축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니까 아시아인의 위치는 우리가 선점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손흥민이 LA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니 진정한 아시아의 자존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만 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칼럼이 발표되자 일본 언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베테랑 기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일본 독자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하야시 기자가 너무 오버한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냐는 비판적 댓글도 있었지만 정직한 인정이다.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지지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기자의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LA로 날아갔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개인 비용으로 취재 여행을 떠난 것이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손흥민과 LA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LA에 도착한 하야시 기자가 처음 느낀 것은 도시 전체의 활기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손흥민 관련 광고들이 곳곳에 보였고 택시기사도 코리안 손 보러 왔냐? 며 반갑게 맞아주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거리 곳곳에서 손흥민의 대형 포스터를 볼 수 있었고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한식당에 들어간 하야시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의 70% 이상이 외국인이었죠.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아시안들이 함께 앉아서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미국인 가족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김치라는 게 정말 독특하네. 손흥민이 이런 음식 먹고 자랐구나.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정말 흥미로워. 우리도 한국 여행 한번 가보자. 식당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하야시 기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요즘 하루에 200명 넘는 손님이 와요. 예전에는 하루 10명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다음 날, 그는 비에모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었지만 스타디움 주변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손흥민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팬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스타디움 투어에 참가한 하야시 기자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스타디움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이 스타디움은 LA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라커룸을 구경하던 중 하야시 기자는 손흥민의 사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팬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인 편지들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 미국 소녀가 쓴 편지였는데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는 제 꿈을 바꿔준 사람이에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하야시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신은 편견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 당일 하야시 기자는 처음으로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관전했습니다.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압도되었죠. 8만 5천 명의 관중이 만들어내는 열기, 각국 언어로 터져나오는 손흥민 응원 구호,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직접 본 순간 하야시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첫 터치부터 달랐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의 주변 상황 파악, 정확한 패스, 기회가 오면 과감한 돌파까지. 3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은 선수들을 압도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특히 후반 30분에 나온 어시스트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왼쪽 터치라인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든 후 절묘한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려 동료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이었죠. 그 순간 하야시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이건 정말 예술이야. 경기가 끝난 후 하야시 기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축구를 봐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죠.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살리고 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플레이어였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하야시 기자는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문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를 전하고 싶었죠. 오늘 나는 진정한 축구를 보았다. 30년간 축구 기자를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어는 처음이었다. 손흥민은 기술, 스피드, 전술 이해도, 리더십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었다. 경기장에서 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보았다. 기쁨, 환호, 감탄, 그리고 꿈.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힘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변화는 귀국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야시 기자는 자신의 모든 과거 기사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쓴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거나 삭제했죠. 또한 그는 새로운 시리즈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연재였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는 기사였죠. 첫 번째 기사는 한국 축구의 역사와 발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1954년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2002년 월드컵에서는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두 번째 기사는 한국의 교육열과 스포츠 정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성실함과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한국 특유의 교육 문화화 하면 된다는 정신에서 나온다. 손흥민의 성공도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재되자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하야시 기자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한국어로 듣고 싶었습니다. 번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의 한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처음 봐요. 정말 진심으로 한국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한 그는 한국 음식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인타운을 자주 찾아가서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죠. 음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의 가장 큰 꿈은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자란 춘천도 가보고 한국의 축구 문화도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서 사과도 하고 싶고요. 이런 변화들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 하야시 기자의 변화를 다뤘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죠. 한국의 한 축구팬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하려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0월, 드디어 하야시 기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 귀국했을 때 그와의 인터뷰 기회가 마련된 것이죠. 인터뷰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야시 기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흥민을 기다렸죠. 드디어 손흥민이 나타났을 때 그는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야시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용기 있는 글이었어요. 손흥민의 첫마디에 하야시 기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비하했던 기자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손흥민의 모습에 감동했죠.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해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하야시 기자는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하고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선수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손흥민이 일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뛸 기회는 없었지만 일본 축구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아 축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하야시 기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의 만남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죠.
귀국 후 하야시 기자가 쓴 인터뷰 기사는 일본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인간의 스승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나는 손흥민을 만나면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는 자신을 비하했던 나에게도 원망 한마디 없이 따뜻하게 대해줬다. 이런 인품이 있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싶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겸손함이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상황에서도 아직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35세의 나이에도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일본 독자들의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하야시 기자의 변화를 보니 나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게 된다.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런 선수를 배워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기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는 하야시 기자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1 기자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축구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진 나라였어요. 특히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편견 없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의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하야시 기자의 용기에 감명받아 자신들도 과거의 편견적 기사들을 반성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한 스포츠 신문 편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시 기자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손흥민의 LA에서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MLS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죠. 시즌 총 25골 1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MLS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35세 나이로 이룬 이 성과는 리그 역사상 최고령 MVP 기록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경기당 평균 평점이 8.7점으로 이 역시 MLS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가 LA와 미국 전체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LA 시장은 손흥민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도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LA를 찾아오게 만든 진정한 문화대사입니다. 실제로 2025년 LA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 중 30% 이상이 손흥민 때문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LA 관광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손흥민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손흥민 데이를 공식 선포하며 그의 공헌을 기렸죠. 한 명의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큰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경우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으로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것이죠. 특히 젊은 층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습 앱 회사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 이후 한국어 학습 신청자가 폭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과, 한국어과 지원자가 급증했죠. UCLA 한국학과 교수는 이런 관심의 증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드라마나 K-팝 때문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처음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야시 기자가 드디어 한국을 방문한 것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하야시 기자를 맞이한 것은 뜻밖의 환영이었습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이 하야시 기자님 환영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어요. 하야시 기자는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발전된 모습, 한국인들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축구 문화의 뿌리 깊은 열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월드컵 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는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때 한국의 4강 진출을 보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단합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구나 싶습니다. 춘천을 방문해서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흔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축구를 배웠던 유소년 클럽, 다녔던 학교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감탄했죠.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였구나 싶습니다. 한국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축구협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협회장은 하야시 기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님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하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축구 교류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하야시 기자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죠.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 한국 문화의 깊이,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한국의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저를 향한 한국인들의 용서와 포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한국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민족입니다.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귀국 후 하야시 기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 그의 책 손흥민이 바꾼 내 인생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죠. 일본의 한 독자는 서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하야시 기자님처럼 직접 경험해보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2026년 새해 하야시 기자는 새로운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스포츠 교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하야시 기자의 재단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러 기업들도 후원 의사를 표명했죠. 한편 손흥민 본인도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LA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시 기자님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항상 축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야시 기자가 설립한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일 친선 축구 교실이 열린 것이죠. 도쿄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로 손흥민이 화상으로 참여했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축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축구를 통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손흥민의 메시지를 들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일본 아이들도 모두 손흥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행사를 지켜본 하야시 기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자신의 변화가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하야시 기자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축구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힘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편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스포츠가 만든 기적, 편견을 넘어선 우정 등의 제목으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특히 주목받은 것은 참가했던 일본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정말 좋았어요. 나도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등의 순수한 소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한 어머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손흥민은 시즌을 앞두고 더욱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LA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월드컵에서 한국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싶다는 것이었죠. 제가 LA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국가대표팀에서도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의 이런 각오는 벌써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보여줄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하야시 기자도 이미 2026년 월드컵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오직 축구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해서 취재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팀의 경기는 절대 놓칠 수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LA의 BMO 스타디움에서는 손흥민의 전설이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 한 기자가 자신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열린 마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야시 기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처럼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짜 힘입니다. 뛰어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그 성취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30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 기자 한 명을 변화시킨 손흥민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과 실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진짜 감동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과 하야시 기자의 변화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